이어서는 탑3 종목 알아보는 시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그 시간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장 뜨거운 섹터 안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각각 3종목씩 6개의 종목으로 추려봤는데요. 두 분 모시고 구체적인 전략 이어가 볼게요. IS의 김태성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육 이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장은 사실 삼성전자가 혼자 좀 주도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네.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큰 기업이 10% 이렇게 오른다는 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밸류체인 소부장들이 초반에 오르다가 약간 힘이 풀리는 모습이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오늘 주제는 그래서 AI, 반도체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종목들 열어보기 전에 오늘 시장에 아무래도 큰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두 가지로 나눈다면 FOMC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크론이 또 쏘아올린 공 반도체 이야기 두 개 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FOMC 회의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네.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강하게 또 점쳐지게 네. 됐잖아요. 올해 3번 정도 인하 가능성이 나온 건데 본부장님 어떻게 6월에 진짜 인하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파월 이야기와 이제 분위기로 봐서는 6월부터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일단 올 초에는 이제 이 시기와 어떤 횟수의 중요도가 더 컸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그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 혹은 이제 뉘앙스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인하를 하거나 뭐 이런 이슈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네.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앞으로는 인하를 할 때마다 어떤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비중의 조절을 좀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나마 이제 좀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큰 기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에 이제 또 환호를 해주는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효 이사님께도 여쭤볼게요. 6월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한국은행이 7월부터 피벗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저희는 시장 대응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시장 모두 똑같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조금 전에 뭐 얘기하신 대로 하락하는 시기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하냐가 중요하다는 네. 거죠. 그게 정말로 경기가 둔화돼서 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역사적으로도 다 확인된 게 금리 내릴 때 급락했습니다. 증시가.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것 자체가 정말로 물가가 안정돼서 나머지는 모두 탄탄해서라면 최소한 덜 빠질 수 있을 거고 뭐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이 없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경기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무언가 더 유동성을 공급하고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2분기부터는 지난 1분기까지 강력하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왔던 세 군데에서 모두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일단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BTFP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종료가 됐고요. 그게 연준이 자산을 줄이면서도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했던 하나의 마법이었는데 그 마법은 이미 종료가 됐고요. 그 재원으로 사용된 게 RRP인데 RRP도 지금 2조 4천억 달러 넘게 있었던 게 거의 소진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단기 국채를 또 적극적으로 발행했던 미국의 재무부도 2분기부터는 단기 국채 발행을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공언을 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 미국의 유동성을 공급한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어디입니까? BOJ거든요. 그 BOJ도 이제 정책이 바뀌고 있어요. 마이너스 금리 끝났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미국의 그 4%가 넘는 미국채 수익률은 엄청난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미친 듯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일본 쪽도 자금 공급이 둔화되거나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시장은 분명히 펀더멘탈을 따라가는 것이긴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유동성이 붙어 있습니다. 유동성이 둔화되는 구간도 동시에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점을 저는 반드시 같이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꿀팁을 같이 체크해야 될 내용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핫한 반도체 AI 쪽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론의 깜짝 실적과 더불어서 저희가 확인한 게 이 반도체 업황 회복이라는 이 타이틀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슈 있는 일부 기업만의 잔치가 아니라 올해는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다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솔솔 불고 있어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올해 반도체 주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봐도 될까요?
이미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요? 네. 이 정도면 뭐 SK하이닉스는 상한가로 갔다라고 봐야 될 네. 정도로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상승할 때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매출 비중 혹은 이제 제품과 이제 연관이 있다 보니 네. 시장에서 더 강하게 더 높게 지금 환호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모두 매출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것은 올해 이제 상반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우리 기대감보다 훨씬 더 좋은 또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제 또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의 힘이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있죠. 산업은 좋다라고 다 인지를 네. 할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공감을 할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더 사요? 만약에 맞아요. 산다면 뭘 사요?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저는 쭉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있고, 없으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좀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섹터가 있고 내려가는 섹터가 있다라기보다 움직이면서 이제 이 시기적으로 타이밍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공정별로 혹은 이제 각 기업별로 이제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에 따라서 저는 이제 이 차별화 전략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공정별, 가지고 있는 기술력별로 이 차별화를 예상합니다. 그에 맞게 투자도 해야 될 거고요. 김종일 이사님도 반도체 투자 전략 좀 주세요. 어떻게 저희가 종목 선별하고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기존의 주도주 영역의 종목군은 당연히 보유고요. 네. 그다음에 뭐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주는 아무래도 주도주를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도주를 사기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어제와 오늘의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을 짚고 가야 됩니다. 어제는 왜입니까? 젠순항 때문이죠. 젠순항이 삼성도 HBM3에 들어갈 가능성을 열면서 네. 어저께 삼성전자가 올라간 거죠. 오늘은 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강합니까? HBM이 살아있는 가운데 레거시도 실적이 나온다라는 것이 마이크론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불과하지만 SK하이닉스는 HBM이라고 하는 성장 엔진과 레거시까지 되고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 두 가지가 합치면서 오늘 시세가 폭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상승의 결과 오늘의 상승의 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실제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진 이유는 중국이 지금 레거시 반도체를 거의 막 긁어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로 봐야 되는데, 중국이 왜 긁어모으고 있을까도 판단해야 되지 않나요? 중국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기에 앞서서 뭔가 정책이 바뀌기 전에 모을 수 있을 만큼 다시 반도체를 긁어 모으고 있다. 당장 쓸 데가 없지만 가격을 불문하고 긁어 모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는 거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하반기에 이 수요가 계속 이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 이 상승의 논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반도체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신규 종목은 굉장히 우리가 조금 압축해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황 탄력받아 살아나고 있는 AI 반도체입니다. 오늘 그 배경 FOMC 회의가 시장에 미칠 영향들, 체크 포인트들까지 먼저 짚어봤고요. 자, 그럼 오늘 주제 AI 반도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꼽은 3위 기업부터 공개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의 선택은 솔리드였고요. 김종효 이사님은 한미반도체를 선택하십니다. 두 분의 선택의 결이 약간 다른 느낌이 있어서 궁금증이 더 커지는데요. 본부장님의 솔리드부터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차례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솔리드는 AI 반도체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아니죠? 통신 장비. 네. 근데 오늘 통신 장비도 많이 오르잖아요. 네. AI와 연관해서 지금 뭐 변압기 뭐 이렇게 다 그쵸. 순서대로 좀 순차적으로 오르는 것 같은데 포인트 알려주세요. 일단 사실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제 마음에 1, 2, 3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사님이 오늘은 또 김종효 이사님이 무엇보다도 먼저. 빠르게 정해주셨기 때문에 봤더니 동일해요. 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없으신 분들이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쪽도 저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그쵸. 같아서, 결국에 이제 이 AI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서 전력기기 쪽도 한번 강했고 액침 냉각
냉각 쪽도 지금 최근에 강했고 그다음에 전선까지도 지금 강한 상황에 그렇죠. 오늘은 이제 통신주까지 이제 그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고 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KMW도 굉장히 강한 모습 그리고 이제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솔리드라든지 이노와이어리스와 같은 기업들도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되면 다른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결국 통신 인프라도 중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인지가 되면서 이제 이쪽에도 이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5G, 6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을 저는 좀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기업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적이라든지 기술력으로 보면 저는 솔리드하고 이노와이어리스를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뭐 공기업에 대한 물량들이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면서 실적도 안정적으로 좀 나온 상황이라서 현재 위치라면 부담 없이 한 번 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동안에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4G나 5G나 그 주파수에 맞는 킬러 콘텐츠가 좀 부족했다라는 평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AI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또 킬러 콘텐츠들이 이제 질비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쪽을 한번 현재 위치에서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AI 반도체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지만 네. 그 외에도 지금 자리 투자 괜찮은 그런 종목들 이게 또 주옥같이 기다리는 그렇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김태성 본부장의 3위 기업은 솔리드였습니다. 김종효 이사님은 한미반도체를 선택해 주셨는데 한 줄 평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그 외의 매출을 주목하자라고 포인트 주셨고요. 어제 같은 시간에 이성웅 차장님도 한미반도체를 선택을 하셨어요. 이 시간에서요. 아무래도 AI 메인 이 가치 사슬에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외라면 어디를 저희가 주목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게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TSMC하고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양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전부라면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우리가 생각하는 AI 세상은 안 옵니다. 100% 단원코 안 옵니다. 지금의 캐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이 무척 제한적이기 때문이고 SK하이닉스의 HBM3는 이미 다 팔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신규 플레이어가 들어와야 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이 신규 플레이어가 들어왔을 때 한미반도체의 이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 그대로 채택된다면 지금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이 수준을 계속 용인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2년치 이익을 당겨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이나 뭐 삼성전자나 이런 업체와 추가적인 뭐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하는 순간 지금의 주가는 또 싸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주도주라는 측면에서 엔비디아와도 같이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중국이 됐던 마이크론이 됐던 삼성전자가 됐던 다른 쪽으로 더 넓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캐파에서 지금의 주가를 용인시키려면 내년 정도의 주가로는 안 된다. 한 2년치 당겨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2년치 당겨왔을 때 피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2년치 당겼는데 만약에 조금만 흔들려도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좋고 여전히 봐야 되고 공격적인 분이시라면 뭐 조정을 이용해서 일부 사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 리스크를 반드시 인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다른 업체로 만약에 영역을 확대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주가는 한 번만 미스해도 주가는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다는 그 리스크를 반드시 인지하신 분들만 살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세 종목 중에서 3위로 놓은 것은 가장 이제 신규로 사야 될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도주이긴 하지만 3위에 놓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매력은 있는 기업이지만 굳이 뭐 1위와 2위 자리까지 올라가기에는 다소 매력이 떨어지는 그리고 리스크 체크해야 되는 부분까지 여러분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미반도체였고요. 자, 그럼 이어서 AI 반도체 중에서 2위로 두 번째 손가락 안에 꼽힌 두 종목을 만나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의 선택은 이오테크닉스, 김종효 이사의 선택은 삼성전자였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이 삼성전자를 선택하고 싶으셨을 만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향 관련한 이오테크닉스를 좀 가지고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줄평 먼저 열어볼게요. 이오테크닉스의 매력. 성장성에 맞는 실적 필요라면서 약간 체크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이 레이저 마크 장비 세계 1위 기업이잖아요. 세계 1위라고 하기에는 일본의 이 디스코라고 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HBM 쪽에서 이 레이저 쪽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 기업과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
근데 이제 수율적인 측면에서는 디스코가 좀 한 수 위라는 네. 또 평가를 받고 있고 대신에 이제 처리량이라든지 처리 속도에 대해서는 또 이오 테크닉스가 굉장히 이제 기술 우위에 있다라고 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향 발주를 좀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삼성전자의 HBM3가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의 양산 능력을 갖추는지에 따라서 저는 이오 테크닉스의 주가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저도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계속 봐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님께서 삼성전자를 고르셨길래 저는 삼성전자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네, 이오 테크닉스를 한번 이제 천천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천천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오르다가 중간에 힘이 좀 풀렸는데 지금 자리 들어가는 건 어때요? 당연히 뭐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도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큰 시세가 날 때 조금 이제 차분해질 필요는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넜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위 기업으로 이오테크닉스였고요. 김종효 이사의 선택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예상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또 워낙 냉철하게 판단을 해주시잖아요. 한 줄평 내용이 이래요. 비메모리 그리고 메모리 양수겸장이라고 주셨는데 양공작전으로 다시 한번 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제 주총에선 우리 1위 자리 다시 차지할 거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포부는 사실 포부인 거고 어느 네.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까 이제 메모리 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SK하이닉스가 만드는 양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서 삼성전자가 필요한 것처럼 TSMC도 마찬가지인 거죠. TSMC의 캐파가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뭐 자금이 화수분처럼 있는 게 아닌 이상 공장을 뭐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누군가 앞으로 AMD도 물량이 들어올 거고 여러 군데서 물량이 들어올 건데 이걸 만들어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업체가 있나? 전무합니다. 삼성전자가 그나마 유의한 대안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너무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다른 대안은 없다. 기껏 이제 만들어 봐야 인텔 정도가 만들어질 텐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텔은 7나노도 못해서 헤매던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갑자기 2나노 기술을 할 수 있다?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물론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장기적으로 가면 뭐 할 수 있겠지만 이 제조업에 손을 오랫동안 놨던 그것도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던 미국이 갑자기 뭐 첨단 공정 2나노를 미국 정부가 10조 지원해 준다고 해서 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물량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줄 파트너는 메모리나 비메모리나 모두 삼성전자 외에 대안이 별로 없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나마 메모리는 마이크론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올해 두 가지를 모두 성공하면 저는 전고점은 넘어선다라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이루어질 경우에는 주가 반등폭이 좀 제한될 수 있다 정도로 봐서 여전히 지금 주가가 이틀간 많이 올랐지만 신규 매수도 별로 두렵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다만 둘 중 하나만 됐을 때는 목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지금 자리 매수도 충분히 괜찮은 삼성전자다라는 포인트를 언급을 해주십니다. 2위 기업이었고요. 2위에 삼성전자가 나왔다 보니까 1위에는 또 어떤 기업이 나올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두 분의 선택 1위 기업입니다. 열어볼게요. 김태성 본부장의 선택은 PSK였고요. 김종효 이사는 SK하이닉스를 선택합니다. PSK부터 매력을 좀 열어볼 텐데요. 김태성 본부장이 꼽은 포인트는 전공정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전공정 관련주 중에도 꽤 많은 종목들이 언급되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SNS텍, 주성 엔지니어링, 제우스, STI 등의 종목이 있는데 네. PSK를 콕 집어서 1위까지 올려놓으신 이유 있을까요? 일단 마이크론 실적에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반응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소외받았었다가 우리가 좀 시청자분들이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구간에서 저는 반등이 나오는 쪽을 좀 선택을 했고 네. PSK 그룹은 PSK 홀딩스가 있고 PSK가 있어요. 그러니까 PSK 홀딩스는 후공정 패키징 공정을 좀 하고 있고 PSK는 지금 전공정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비메모리 메모리 쪽에서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 전공정 식각 이 세정 공정이 조금 더 이제 특화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뭐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을 보여줬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올해 상반기에는 좋은 성과를 좀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PSK도 그에 맞는 또 주가의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지금 구간에서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해답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삼성전자가 좋고 네. SK하이닉스가 좋고 한미반도체가 좋은데 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했었을 때는 PSK도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의 이야기인 그렇죠. 거죠? 네. 기업의 이야기를 놓고면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아유. 해야 하지만 그럼요. 알겠습니다. PSK 쪽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반도체 관심 있으셔도 난 아직 한 종목도 없어요 혹은 더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수익률 측면에서의 PSK였고요. 김종효 이사님이 선택한 SK 하이닉스 한 줄평 열어보겠습니다. 선점 휴가와 성장 지속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언제부턴가 삼성보다는 SK 하이닉스를 저희가 먼저 말하게 됐어요. 이번에도 역시 1위는 SK 하이닉스네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HBM3가 3세대가 아니잖아요. 이게 4세대잖아요. 네. 그다음에 HBM3E가 나오면 5세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들어온다고 해봐야 5세대부터 들어오는 것인데 이게 뭐 12적층을 뭐 미리 쌓았다 우리가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결과를 봐야 하는 것이고 이 선점 효과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SK하이닉스의 지금 포인트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은 기회가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 삼성전자가 드디어 들어왔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락할 수 있죠. 그때가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량이 부족해서 더 만들고 싶은데 물량이 부족해서 못 만들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HBM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HBM 이 시장에 추가적으로 지금 경쟁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단기간엔 충격을 받겠지만 그러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수율이 극도로 높아서 단숨에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올라선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단기간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시장 장악력, 마켓쉐어 1위는 아마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이 커지면 매출이 줄어들면서 점유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유율은 떨어지는데 매출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 레거시가 받쳐주면 실적은 더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최대 약점은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적인 상승폭이 아주 크지는 않다라는 데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이고 HBM에서의 선점 효과와 성장 지속 효과는 가장 크게 누릴 종목이 어쨌든 내년 초까지는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1위로 선정하기는 했지만 지금 10%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의 추격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특히 경쟁자가 들어왔을 때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뭐 매력적인 종목 많죠. 삼성전자가 신규 공장하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뭐 원익그룹주라든지 네.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어쨌든 대표 종목은 이 세 종목일 수밖에 없고 제가 좀 선점해서 김대성 본부장님께 죄송한 생각이 좀 있네요. 이게 SK 하이닉스도 HBM 시장에서 선점했다라는 걸 무시할 수 없다라고 주셨는데 오늘 방송도 선점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내용들을 풀어봤고요. 하지만 주옥 같은 종목들을 각각 3개씩 선정해 주셨다라는 것들은 또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탑3 종목 알아보는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